잠자리에 누웠을 때 방금 전 나누었던 대화의 한 구절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상대방의 그 표정은 나를 한심하게 본 걸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파도에 당신만 유독 깊이 잠기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멘털이 약한 것을 성격적 결함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리 멘털은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섬세함의 정체를 파헤치고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3가지 열쇠를 찾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강철보다 단단한 잠재력을 가진 채 그 사용법만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왜 우리는 유독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내부의 암호를 해독해보면 3가지 유형의 학습된 설계가 발견됩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개들이 나중에 울타리를 낮춰줘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이 쌓여 뇌는 어차피 해봐야 안 돼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버린 것이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한계는 실제 벽이 아니라 과거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원시시대의 숲속에 마시는 열매보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개체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것보다 5배나 더 강렬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타인의 칭찬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단 한 번의 지적이 가슴에 박혀 며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위험 요소를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길을 고속도로로 만듭니다.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던 자책과 후회가 매일 반복되면서 이제는 작은 자극만 있어도 당신의 생각은 자동으로 그 넓은 부정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닦아놓은 길로 떠밀려가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흔히 멘탈이 약해졌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밀어낸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물속으로 짓누른 고무공과 같아서 힘이 빠지는 순간 더 강력한 탄성으로 당신의 얼굴을 강타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해결은 부정을 긍정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지려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강철 멘탈을 가진 이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마취 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때 나의 뇌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라며 자신과 감정 사이에 관셀자라는 여백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스트레스 접종입니다. 백신이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해 우리 몸에 주입하듯 뇌에게도 견딜 만한 불편함을 정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이죠. 거창한 도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에 의도적으로 머물러 보는 겁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을 편의점 직원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작은 피로감. 샤워 마지막에 10초간의 찬물. 이 사소한 순간들이 뇌에게는 거봐, 이 정도 불편함은 죽지 않아. 넌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뇌의 통제권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유리 같던 벽은 방탄유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훈련할 틈도 없이 불안이 해일처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찰나. 당신이 꺼내야 할 도구는 박스 호흡입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뇌의 하드웨어를 강제로 리셋하는 물리적 스위치입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뱉고 다시 4초간 멈추는 것. 뇌는 호흡의 속도를 보고 현재 상황의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호흡을 느리고 일정하게 조절하면 날카롭게 날서 있던 뇌의 편도체는 비로소 경계태세를 해제합니다. 지금은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은 막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통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쇠는 당신의 뇌가 매일 밤 상영하는 그 비극적인 영화의 장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이라 부르곤 하죠. 길에서 마주친 지인이 당신의 인사를 못 본 채 지나쳤을 때 당신의 뇌는 즉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채널을 틀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튀어나오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내놓은 수만 가지 의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그 의견에 반론을 제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경을 안 썼던 건 아닐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앞만 보고 걷는 중은 아닐까? 중요한 건 억지로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고정된 리모컨을 눌러 다른 가능성이라는 채널을 돌려보는 것이죠. 노트에 당신을 괴롭히는 문장을 적고 그 옆에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증거 없는 자책은 그저 뇌가 흘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부정의 고속도로만을 달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강철 멘탈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차가운 금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흔들리고 부서지면서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유연한 회복 탄력성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한 코드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약했던 게 아니라 상처받았던 것이고,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도한 경보를 울렸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뇌에게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오늘 밤에도 천장에 후회의 장면들이 상영된다면 박스 호흡을 하며 리모컨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새로운 대본을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거대한 균열이 될 것입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그 불안에 오늘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